자,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자, 보시게 되면 발급 의무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요,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다시 말해서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제사업자는 소유세법 또는 법인세상의 사업자 납세 의무자로이므로 부가세법에 납세 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면세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우리가 면세사업자는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면세사업자는 소유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납세 의무자이므로 부가세는 납세 의무가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그럼 뭘 발급하겠습니까? 면세사업자는요,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죠. 면세사업자는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행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납부는 안 하지만 신고는 합니다. 작년에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2월 10날까지 우리가 면세사업자는 신고는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거래, 대상 거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외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대상 거래는 이 부가세의 과세 방법은요. 부가세의 과세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몇 가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재화의 수입. 세 번째, 용역의 공급. 네 번째는 없습니다. 용역의 수입이요? 없어요. 사람을 수입하면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진해서 와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나라가 거기 와서 일하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방법은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꼭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부가세 과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요걸 보시면 되겠고, 자, 먼저 발급 시기라고 봤죠.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발급해야 하나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발급하는 때에 공급하는 시기로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이후 발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으로부터 7일 이내 정당한 계산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7일 이내는요. 자, 그래서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7일 경과는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서 대금 청구 시기가 지급 시기보다 별도로 기재될 거라. 그 다음에 대금 청구 시기가 지급 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된다. 또한 재화용에서 전자세금 발급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요 특례는 뭡니까? 대기업들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은요, 오늘 발행하면 내일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 발급을 하면 다음 달 전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5월 7일 날 전자 발급했어. 그럼 5월 8일 날 전송하는 거야. 하루 더 늦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다음 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 특례는 어떤 뜻이냐? 대기업들은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일자를 끊어서 3월 말일자를 끊어서 4월 10일까지 전자 발급을 해서 11일까지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산세.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가산세 이렇게 전송, 미전송이 있어요. 요게 말하자면 전자 발급을 했는데 전송만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발급을 했는데 4월 10일 전송 안 한 거,
그게 지연 전송이냐 미전송이냐 이걸 따라주는 겁니다. 요걸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 지연 전송이라는 것은 지연 전송은 1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을 얘기합니다. 1월부터 이 지연 전송 1월부터 6월 거는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요게 다시 한번 지연 전송은 뭐 1월달 거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7월 20일까지 전송을 하는데 그 조건 제시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요거는 1월부터 6월인데 7월 20일 정상하는 거 뭐냐? 1월달 거 볼게요. 예를 들어서 1월달 거는 1월 말일날 작성을 해서 1월달은 1월 말일날 작성해서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전자 발급을 해야 됩니다. 쓰기가 좀 난해하네. 전자 발급을 하고 2월 11일 날 전송을 해야 됩니다. 좀 줄일게요. 전자 발급하고 11일 날 전송해야 돼요.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2월 달은요? 2월 달은 2월 말일까지 작성을 해서 다음 달 3월이 아니고 2월 3월 10일까지 전자 발급을 하고 3월 11일까지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죠. 또 다 얘기하면 하나만 3월 달 거는 3월 말일까지 작성을 해서 전체 뭐 3월 1일, 3월 2일, 3월 5일, 3월 13일 이런 걸 다 합쳐서 3월 말일날 작성을 해서 다음 달 4월 10일까지 발급해서 전자 발급을 해서 4월 11일까지 전송을 하면 됩니다. 또한 4월 달 것도 마찬가지겠죠. 4월 달 것도 4월 말일까지 작성을 해서 다음 달 5월 10일까지 발급해서 5월 11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또 5월 달 것도 5월 말일까지 작성을 다 해서 다음 달 6월 10일까지 전자 발급을 하고 다음 날 11일 날 전송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6월 달 거는요. 6월 말일까지 작성을 해서 다음 달 7월 10일까지 발급을 하고 7월 11일까지 전송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연 전송은 뭐냐? 만약에 1월 달 거를 이렇게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월 달 거를 다음 달 2월 10일 발급해서 전자 발행을 2월 13일 날 했어. 이게 지연 전송이에요. 지연 전송. 언제까지? 2월 한 달에 보면 2월 12일부터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이게 지연 전송이 되는 거야. 만약에 1월 달 것을 2월 10일에 전송 못하고 12일에서부터 7월 25일 사이에 전송했으면 지연 전송이야. 만약에 7월 26일 날 넘어가면
7월 20일 넘어가면 전자발급이 1월 달께 전자발급이 7월 26일 이후 전송이면 요거는 미전송이 돼버려요. 미전송.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월 달 거. 그러면 마찬가지죠. 2월 달 것도 하여튼간 다 7월 25일까지는 다 뭐예요? 지연 전송이 되는 거고 7월 26일서부터는 미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발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전자 발급을 했는데 전송을 안 했을 경우 여기는 발급조차 안 한 것들이죠. 여기는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이제 지연 전송, 미전송 요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은 제가 지금 1과세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2과세기간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럼 2과세기간은 익년 1월 25일까지죠. 만약에 하나 든다면 뭐 몇 월 달 건 할까? 요거 하나만 세팅해서 만약에 7월 달 거 7월 달 거는 7월 말일 날 작성을 해서 7월 말까지 작성해서 언제까지 다음 달 8월 10일에서 8월 11일까지 전송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7월 달 거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작성을 7월 달까지 작성했어. 8월 10일까지 발급을 했는데 이걸 8월 12일부터 익년 내년도죠. 1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 전송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익년 1월 26일 이후부터 전송하면 요건 미전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붙여줘야 되겠네. 이렇게. 익년 요건 다음 연도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7, 8, 9 다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때기가 딱 맞아서 보셔야 되는 거야.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지연 전송과 미전송은 이런 거구나. 발급은 했는데 전송만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발급은 상대방한테 전자 발급은 했어요. 근데 국세청에다가 말하자면 이세로라고 하죠. 지금 이제 이세로가 바뀌었죠. 빌 36524로 바뀌었습니다. 국회 국세청 그게 사이트입니다. 빌 36524 365일 24시간 동안 365일 또 눈 떠 있겠다. 빌 36524 전자메일이 빌 36524입니다. 자, 그래서 또 네이버가 아닙니다. 원래 전자메일은.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서 11일까지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어길 때는 가산세가 붙는다. 지연 전송과 미전송이라는 말이 이런 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두매를 발생하여 그 매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계산 누락은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을 보지 않으며 가산세 등으로 불이익이 된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는 것이 인터넷이 되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거? 다운이 안 되네 오늘. 자, 그래서 필요적 기장 누락은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와 우리 내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
그 다음에 작성일자예요. 공급일자가 아닙니다. 작성일자예요. 이게 필요적 해당들라. 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빠지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불공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불공이 있었죠. 이거 불공 거 요거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필요적 해당 누락이 나온 것이 있죠. 요 필요적 해당 누락 요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필요적 해당 누락이 뭐 없대. 종목 없어도 돼. 왜? 사업자 번호만 알면 다 아니까. 그래서 요거만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매입세액을. 그래서 세액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죠. 요 작성일자라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의미적 해당들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아. 요거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필요적 해당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게 안 되면 불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1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정리는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이고 신고는 다음 달 25일, 다음 달 25일, 다음 달 25일, 다음 달 25일 날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기 예정일을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또 뭐라고 나오냐? 여기가 1사분기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요. 요건 2사분기 세 번째는요. 3사분기 네 번째는요. 4사분기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기 예정이 3, 4분기, 2기 확정이 4, 4분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이건 죽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 기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계속사업자 특례에서는 1월부터 6월 말일 계속사업자는요 2기가 그래서 2기가 요것을 뭐라고 하냐 요거 1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하죠. 1과세기간 다른 말로 요것을 과세기간은 다른 말로 상반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2기는 2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세기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6월 30일까지고 그 다음에 사업 개시 12월 말일까지고 폐업자는요 1월 1일부터 폐업날 7월 1일부터 폐업날로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뭐 사업 개시일은 사업 전 등록서 신청한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제조업은 제조별로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을 채취하는 날부터 그 밖에 사업에 제한하는 영역을 공급하는 시작하는 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봐주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납세지 거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납세지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나오죠. 자, 납세지, 자, 사업지 납세지는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있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내가 사업자가 2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 단위 신고 납부에서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가 다 있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고 사업자 단위 것들은 사업자 번호 본점만 하나 있어. 지점들 하나도 없이 본점에 있는 세금들을 가지고 다 그냥 지방에서 다 판매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납부, 총괄 납부만 환급 포함해서 납부만 총괄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왜?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납부만 총괄로 하고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본점 주사업소에도 총괄 신고 납부 다 합니다. 왜? 사업자 번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납세무자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에 부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고 부가세에서는 사업장을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 가세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사업장 여기 다 나온 것을 보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우리가 어떤 거냐 본점이라 하되 법인은 지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는 사업자 번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본점만 가능한 거야. 요 납부가 주사업장 적용하는 것이.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지점도 본점도 다 사업자 번호가 있어. 그래서 본점만 납부가 가능한 게 아니고 시점도 납부가 가능하다. 다 납부가 한다. 하지만 요거는 본점만 가능한 거, 주사업소만.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요거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세금계산서 요거 나온 것도 보시게 돼서 자,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취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요거 나온 거 보시게 되면 사업장별로 사업 등록을 하고 그 번호를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하는 거. 하지만 사업자 단위가 사업자 번호 하나밖에 없는 데는 본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를 다 교부 수취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신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는 주사업장, 본점과 지점이 2개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본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사업자 번호가. 가세표준 및 세액 산정이라는 것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거고 여기는 사업자 단위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별로 그 지점 인천 평택 안성 강남 이런 건 사업장별로 하지만 이건 사업자 단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포기는 20일 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경정 요거는 뭐냐 사업장 관할세무서 여기는 본점에 해당 사업장이 관할세무서지만 여기 본점의 관할세무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사업자 범위 업종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 부동산업, 건설, 운수업 그 다음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제조업은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단 포장과 용기만 충전하는 장소 또한 개별사업에 따른 저유소, 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는 제외다. 이건 별도고요. 하여튼 우리는 제품이 최종 완성되는 장소가 여러분들 사업장으로서 범위를 제조업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 소재지 항상. 부동산 요금 등기부 소재지 여기 얘기하는 거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건설, 운수업, 부동산업은요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그래요. 개인은 무조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야. 법인은 마땅하지 못하면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광업은요 광업 소재지. 산이 있어. 거기다 조그마한 박스 하나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컨테이너 박스. 그거 하나 놓고 그러면 거기가 광업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장소가. 그 다음에 그러면 전기 들어오고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주소를 받아서 광업사무소가 되는 거고. 무인 자동 판매기 같은 거 있죠. 나는 부천에도 놓고 강남도 놓고 신촌에도 놨어. 그 사업자 총괄하는 장소예요. 그거를. 신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총괄한다. 그럼 인천에서 총괄하는 장소가 그 사업장을 범위를 거쪽에 내준 겁니다. 다단계 판매원들은요. 요거는 다단계면 주된 사업장.
주된 본점만이 가능한 거고 기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건데 직매장 반출, 하치장 반출, 임시사업장입니다. 요 직매장 반출만 사업장으로 보는데 하치장 반출과 임시사업장은요 이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강남에 사업장이 있어. 근데 부산 엑스포, 대전 엑스포 가가지고 내 물건을 잠시 팔았어. 임시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 대전에서 판 거를 강남 세무사 내면 되는 거예요. 임시사업장과 하치장은요 이거는 그냥 창고 보관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매장 반출은요 제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시설 갖춘 거. 다시 말해서 공장도 있어. 근데 직매장 내가 판매하는 사업장도 있어. 그럼 사업장이 2개잖아요. 2개면 뭐 무조건 2개 이상이 뭘 한다 그랬죠? 총괄 납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총괄 납부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내 공장에서 내 매장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양쪽 다 사업장이야. 사업자 번호가 다 있고 그러면 가는 것은 절대 총괄 납부 신청을 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야. 총괄 납부니까 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은요 판매한 걸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총괄 납부 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내 공장에서 내 매장으로 가는 것도 까불지 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단 판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는 다 시가에 대한 세금계산을 발행하지만 유일하게 직매장 반출, 총괄 납부 신청을 못한 사업자는요 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렇게 그거 많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신청 및 발급이라고 나왔죠.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교시로부터 20일 이내에 무조건 20일에는 외우지 마. 20일은 엄청 많습니다. 20일 이내에 세무서에게 서면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등록 발급, 등록증 발급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록 신청하면 사업자 관할세무장에게 신청일로부터 옛날에 3일이었거든요.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그러니까 사업자 시절이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사업을 하고 말고 너무 많이 해. 좀 이상 바지사장 같아. 그러면 5일을 한번 보는 거야. 직접 가서 사업장을 확인하고 토지도 보고 건물도 보고 그다음 5일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낼 때는 요거 5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허가 신청서에 사업 계획서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고, 상하 건물에 대한 인차 경우에는 부분 도면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자 등록 사유에서는요, 요거는 당일로 한다는 것은 요 당일은 요거예요. 2개밖에 없어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와 사이버 명칭, 인터넷 도메인. 제가 만약에 요 인터넷이 여러분들 제게 요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길용 전자임 요거를 바꾸려면 요거를 하루가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신청 당일날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2일 이내로 대표이자 변경했을 때 요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됐을 때 사업장 이전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업장 말소, 그 다음에 사업장 갱신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나 사업 개시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지체 없이 등록증 회수하며 등록증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 갱신, 관할 세무적인 부가세 업무 효율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 등록 갱신을 발급해야 된다. 하나 또 얘기하면 발급에 대해서는 이거 있죠. 내가 강남에 있어. 근데 인천에다가 내가 사업장을 내고 싶어. 그럼 인천에 가서 내는 게 아니고 역삼세무서에다가 인천에다가 내가 사업장을 내겠습니다. 라고 역삼에다 얘기하면 인천에다가 사업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등본 뜨듯이 등본도 옛날엔 지역 가서 하지만 지금은 아무 때나 등본 뜨듯이 자 세무사 말하면 사업장 내는 것도 아무 때나 사업장 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라에다가 세금 내겠다는데 얼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라고 있죠. 사업자가 다음 재화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택시, 노점, 행상 등의 이런 사람들은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야. 소매업, 목욕, 이발업, 미경업 같은 사람들도 해주지만 여기서 바뀐 게 뭐 있느냐? 여기는 소매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택시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요양급여 대상, 급여 등의 용역, 그 다음에 수의사 진료 용역, 그 다음에 음식업, 북박업 이런 것들 여기로 하고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로서 재화의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산전자화 이것이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 요걸 다른 말로 의제공급이라고 합니다. 간주공급은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 간주공급은 뭐냐, 요거는 매출의 건별로 봐서 무징빙 10%짜리입니다. 무징빙 10%.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에 여기 잠깐 볼까요? 유형을 찍잖아요. 요 건별 밑에 무징빙 나왔죠? 요 건별이 무징빙 10%짜리야. 우리는 간이 아니에요. 우리 간이가 나와도 건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건별 요거 간주 공급하는데 요 간주 공급은 몇 가지?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자가 공급, 자가 공급.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 자, 요것이 여러분들 꼭 하는데 요거는 꼭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가공급은 자사 제품을 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요게 자가공급이에요. 다 자사 제품이야. 여기 상품 없어. 또 제 개인적 공급 자사 제품을 종업원 이나 대표이사가 가져간 사용한 경우, 자사제품을 종업원이나 대표이사가 가져갈 경우, 종업원이 가져갈 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고요. 대표이사가 물건을 가져가 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업상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제품을 남에게 증여한 경우야. 증여한 경우. 무료를 공짜로 준 거죠. 폐업 잔존재화는 뭐냐? 폐업시 말 그대로야. 잔존재화는 폐업시 남은 물건 있죠?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다 보시면 내가 만든 제품, 내 회사가 에어컨 만드는 회사인데 남의 회사 에어컨을 우리 공장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제품을 내 회사가 사용하는 거야, 공통으로. 이게 자가 공급이고, 개인적 공급은 기아자동차 직원이 기아자동차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원가가 3천만 원이고 시가가 4천만 원이야.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4,400 주고 사요. 근데 기아자동차 자기 직원들은요 4천에 대한 400만 세금 내고 원가 3천만 원, 3,400 주고 사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해야 될 겁니다. 요거는 요거 갖고 되진 않아요. 요거는 나 뒤에서 요 이론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사업상 중에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게 접대비인데, 요게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요게 내가 내 제품을 특정인한테 주는 거야. 특정인한테 박찬아 내 물건 내 저기 뭐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공짜로 줄 테니까 그럼 갖고 다녀. 그럼 누가 끌고 다니면 연예인들이 끌고 다니면 저거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판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업상 증여를 해주는 거야. 내 제품을 그럴 때는 요거는 접대비인데, 여러분 접대비가 불공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공은 상품이에요. 제품은 불공이 없어요. 남의 상품을 내가 매입해서 남한테 증정하는 것은 매입의 불공이야. 하지만 내가 만든 제품을 남한테 증정하는 것은 이건 건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불공이 없어요. 불공이 타사 상품을 매입할 때 세금을 수취해서 남한테 주는 거, 이건 매입의 불공이야. 하지만 내 제품은 절대 불공이 없습니다. 폐업시 잔존제하도 대표회사가 가져간 걸로 인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폐업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공장 망했습니다. 프레카 놓고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원가라도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면 다음에 사업할 때 자기 이름으로 못 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거짓부리기로 또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인정이 되는데 자가공급은 내가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어. 어떤 거냐면 내가 에어컨 만드는 회사야. 그 에어컨 만드는 회사를 우리 회사 에어컨을 넣었어. 그러면 비품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야. 근데 우리 회사 통근버스가 없어. 그럼 남의 회사 통근버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버스를 우리 회사 쓰는 거잖아. 그럼 우리 회사의 차량 운반구가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볼펜, 모나미 볼펜 회사야. 우리 회사 볼펜 회사인데 우리 회사 볼펜 쓰는 거 남이 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나미 볼펜 제품 만든 거 우리 회사가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소모품이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정 과목 자가공급은 내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쓸 수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당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업체가 어떤 종목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마다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자가공급은요. 근데 개인적 공급, 이렇게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잔존 제한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우리 식구들한테 는 복리후생비, 대표회사가 잡으면 가지급금, 남한테 증정하는 건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재화의 요구 따온 것도 보시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 발급 의무가 면제된 것이라고 그랬죠. 5번. 그래서 요걸 나왔고, 영세율 적용이 되는 일정한 재화의 용역. 영세율 적용, 세율이 0%예요. 여기에 재화의 수출, 그 다음에 재화의 수출이요. 수출도 0%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나왔죠? 국외 수탁 가공의 반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내국 신용장 영세율 적용 단서죠. 한국 국제협력단 등의 공급은 제외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재화의 수출이기 때문에 이건 영세율 적용된 단서잖아. 이런 것들은 제외다.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외국항 용역, 이런 것들도 영세율입니다. 우리 이거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외국 법인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스튜디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외국항 용역 같은 거,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 용역, 이런 것들 다 말하자면 없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공급되는 기타 외화 획득의 재화의 용역, 부동산 간주금 임대료, 이것도 무징빙이에요. 다 세금계산 10%가 없는 거예요.
10% 세금계산서가 없는 겁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용역,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급 등 계단서 발급 금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시는 거고, 자, 다음 여기까지 볼게요. 세금계산 학계표 제출이죠. 가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학계표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거예요. 요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세금계산 학계표가 부가세, 세금계산 학계표, 계산서 학계표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고,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만약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 학계표를 기재사항에 모두 기재한 전자 계산 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디스켓 USB별로 제출도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세금계산 학계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만약에 1월부터 3월이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잖아요. 매출과 매입. 여기는 전자 발행이고 여기다 좀 적어볼게. 있나 없나? 이게 있네요. 매출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엔터. 매출은 없네. 매입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요건 전자 매입이고 요건 전자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이거 누르면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전자라고 써있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7월부터 9월까지 있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없네. 여기는 또 10월부터 12월까지 있다 볼게요. 또 없네. 뭐 하여튼 매출도 매입도 여러분들 보셔서 없어. 여기 하나도 없네. 하여튼 요게 전자고 이게 종이에요. 이렇게 매출 매입 구별하는 게 요거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납세 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세금계산에 발급한 세관장은 과세사업자의 규정에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국가,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도, 그러니까 나는 지방세도요 국가에다가 납부하는데 그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납세 의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끝나는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제출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고 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운받으셔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